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992년 이후 KDI에서 한 30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3번 휴직하면서 기획예산처의 계약직 공무원, 또 공기업 연구하는 센터의 소장, 또 최근까지 초대 국회 미래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집중은 심각한 문제죠. 그 결론은 대부분 부동산 양극화로 나타납니다. 그 양극화의 심각한 문제는 다들 인식하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서울 그리고 그 외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보면 만병의 근원입니다. 먼저 기업의 생산비가 증가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요.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돼서 사회통합도 약화되죠. 수도권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건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삶의 질도 하락하고 있고요. 계층 이동의 제약도 제약으로 작용하고요. 또 내 집 마련을 하려다 보니까 담세 의향도 약화되고 기부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약한 그 배경에는 높은 부동산 가격이 자리 잡고 있다. 소비 부진, 노후 준비 부족도 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에 기인합니다. 결국 인구와 기업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왜 서울로 몰리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좋은 일자리가 첫 번째 아닐까요? 천대 기업의 74%는 수도권, 매출 기준으로 하면 더 높습니다. 87%. 지방대생도 40%는 수도권에 취직합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은 88%가 수도권에 취직하고요. 그러니 서울로 대학 진학하러 올라온 사람은 서울에 남고 지방에 있는 대학 졸업해도 서울로 올라오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을까요? 왜 서울로 집중되고 있을까요? 네, 그것은 서비스 산업, 특히 지식 서비스 산업 때문입니다. IT, 연구개발, 법률, 회계, 컨설팅, 의료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들인데요.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지금 서비스 산업 비중은 대략 70%인데요.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 곳은 지식 서비스 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G7 국가는 약 43%가 지식 서비스 산업인데 우리는 34%, 한 9% 차이가 나죠. 앞으로 늘어날 분야는 이 지식 서비스 산업입니다. 실제로 저희 KDI 연구에 의하면 최근 일자리가 증가한 탑10 기초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시군구를 보시면 전부 10개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파란색 칠한 것은 비제조업, 지식 서비스 산업 분야를 의미합니다. 경기 화성시에는 이제 기아 현대의 제조업 기지가 있죠. 파주시에는 LG가 있습니다. 이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서울에서 지식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한 20년 전을 보면 왼편을 보시면은요, 충남, 경남 등 대전도 있고요. 지방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됐었죠. 그리고 검은색 제조업 분야가 대부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최근 20년 동안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지식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걸 찾아온 것이 바로 인구 집중의 결과이다. 지방은 어떻게 됐는가? 반대로 전통 제조업은 약세이죠. 산업단지 가동률 현황을 보거나 또 제조업의 가동률 내지 재고율을 보시면 빨간색 재고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그 산업적 배경은 우리가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 제조업이 약화되면서 지식 서비스 산업이 커가고 그 지식 서비스 산업은 주로 수도권에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서울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지식 서비스 산업은 수도권으로 몰릴까요? 집적 효과 때문입니다. 지식 서비스 산업은 서로 같이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도 혁신 산업 성장의 90%는 보시는 5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적 효과는 동종 분야 간에 또 다른 분야 간에도 나타납니다. 이 지적 효과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크레이머 교수의 오링 티오리라는 게 있는데요. 로켓을 발사시키지 못하고 실패한 결과를 알아보니까 이 동그란 링 하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은 10개가 성공의 조건이라면 10개의 생산성은 다 곱하기라는 겁니다. 9개가 아무리 높아도 그중에 하나가 제로면 전체가 제로가 된다 하는 게 오링 티오리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10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중에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는 곳에는 안 간다는 거죠. 왜 박지성 선수가 교토 퍼플 상가에 있다가 PSV 아인토벤에 갔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니까 더 잘하게 됩니까? 네, 주변 동료들이 잘하기 때문이죠. 서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는 어떻습니까? 벤처를 좀 하려고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지방에도 있어요. 하지만 탑 20 벤처 캐피탈은 모두 수도권입니다. 회계감사나 컨설팅을 좀 받아볼까? 지방에도 회계법인이 있어요. 하지만 탑 20는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탑 20 서울에 다 있고요. 변호사는 서울의 82%예요. 하지만 좋은 법률사무소는 100% 서울에 있다는 겁니다. 병원도 마찬가지. 한마디로 수도권 집중의 핵심 문제는 고급 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것을 찾아서 기업들이 서울로 몰리는 겁니다. 오링 티오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라도 빵꾸가 나면 안 되니까 10개를 다 충족시키려고 서울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우수 인재가 모이려면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생활 여건도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지방에서 이걸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곳들, 그 군 단위 지역에서 이 조건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생활 여건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디지털화에 따른 재택근무로 일자리 조건은 다소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고요. 생활 여건 극복은 그와 무관하게 어려운 것이죠. 이런 우수 인재를 모이는 조건을 소멸 위기 지역은 미안하지만 충족시킬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균형 발전 모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거나 허브 중심으로 발전시키거나. 근데 우리는 이 중에 1번, 모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려 애썼습니다. 오른편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광역도마다 광역시 밖에다가 혁신도시 선정했죠. 광주 밖에 나주에 혁신도시 만든 것이 하나의 예이죠.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기초단체당 평균 5.5개가 있습니다. 분양률이 95%예요. 그런데 분양률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태안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00% 분양됐는데 입주기업은 제로입니다. 이미 문 연 지 7년 됐는데. 지방소멸기금, 앞서 이상호 박사님도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초지원계정의 95%를 감소지역에 쓰겠다. 광역계정도 90%를 감소지역에 쓰겠다. 제가 보기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왜냐하면 앞서 보신 표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인구 소멸지역은 어차피 충족하기 어렵다. 자, 우리가 추구했던 정책을 더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전국에 34개가 있어요. 이것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 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춘천에 있는데 그중에 3곳의 입주기업이 1개예요. 강원도 홍천군도 이걸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월 달 보도자료고요. 태안군에도 설치됐는데 기업 없고요. 홍성군에도 설치됐는데 기업 5개 있습니다. 순천에도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광역시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천, 세종만 예외고요. 모든 광역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역시 인구 감소가 심각할까요? 광역도의 인구가 심각할까요? 인구 감소 어느 쪽이 더 심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인구 소멸 지역이 대부분 군 단위니까 광역도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려니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광역시가 더 심각합니다. 광역도 중에 작년에 강원도, 충남북, 경북, 제주는 순유입을 기록했어요. 2016년, 20년, 21년 3년간 계속 순유출이 많은 곳은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전남북하고요. 광역도의 인구 감소보다 광역시의 인구 감소가 더 심각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광역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부산이 제일 심각하죠. 부산, 대구, 광주 이 세 지역이 가장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모든 기초단체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됩니다. 우리 의도와는 달리. 왜냐? 수도권과 1대1 경쟁해서는 백전백패죠. 조그만 동그라미가 수도권하고 붙을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과 경쟁할 대도시가 비수도권에 필요합니다. 균형 발전의 적은 잘못된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모든 기초단체를 균형 발전시키려는 전략, 이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권역별 허브를 만들어야 그나마 일자리 창출해서 수도권과 한판 붙어볼 수 있습니다. 대광역화가 필요합니다. IMD 국가 경쟁력 순위 상위 5개 국가를 보면 한 1,000만 명 정도 인구가 됩니다. 우리가 23위인데요. 우리보다 앞선 22개국 중에 인구 500만이 안 되는 나라는 석유나는 카타르하고 EU에 중개무역하는 룩셈부르크입니다. 우리도 광역을 키워야 됩니다. 500만 넘는 광역이 서울하고 경기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광역의 시도 통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대전이 있는데 홍성구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게임 영상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 광주가 있는데 그 옆에 무안은 4차 산업 기반 신산업과 R&D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거기 있는 대학은 초당대학 하죠. 대구가 있는데 안동은 도청 소재지로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올 1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동부가 물류허브 도시, 이것이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의 목표겠어요? 부산 옆에 있는 창원의 목표입니다. 부산 옆에 있는 창원이 동부가 물류허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역시도가 분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먼저 통합해야 종합적 행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 통합이 필요합니다. 5개로 하든 8개로 하든 광역 통합을 하고 강력한 분권 조치 필요하고요. 물론 군 단위, 기초 단위의 통합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역 소멸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수도권 집중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시자고요. 소멸 지역에 투자할 것이 아닙니다. 광역시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도권 집중이 완화됩니다. 소멸단체에 일자리 창출하겠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역 소멸, 뭐가 소멸됩니까? 땅이 소멸됩니까? 땅 그대로 있는 거죠. 인구가 없어집니까? 사람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자기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없어지나요? 행정구역이 없어져요. 행정구역이 없어지면 지역구 의원과 단체장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지역 소멸을 왜 걱정해야 됩니까? 이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십시다. 그러려면 광역시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초단체 소멸을 막으려는 시도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기초별 균형도 추구하십시다. 그러나 먼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중력을 완화시키는 권역별 균형을 먼저 맞춘 후에 권역 내의 기초별 균형은 그 다음 과제로 추진하십시다. 물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의료 등 공공 서비스 유지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인구 소멸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에 젊은이들을 앉히겠다, 주저앉히겠다, 가능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서울로 가지 않고 인근 광역시로, 대구로, 부산으로, 광주로, 대전으로 모이게 해야 수도권 집중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